여러분은 세상을 바꾼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재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일까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거대한 회사도 수십억 원의 투자금도 없이 대학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 한 대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300인 프로젝트 오늘의 주인공,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 그리고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미국 뉴욕주 화이트 플레인스에서 태어난 마크 저커버그는 비교적 안정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호기심을 막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크는 장난감을 분해하는 것보다 컴퓨터를 만지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초등학생이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고, 또래 친구들이 게임을 할 때 그는 게임을 직접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개인 교사를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와, 그만큼 마크의 실력은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중학생이 되자 그는 아버지의 치과와 집을 연결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일명 제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집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지금은 너무 당연한 기능이었지만 당시에는 어린 학생이 만들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지나간 뒤에도 그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의 음악 취향을 분석해주는 프로그램 시놉스는 큰 화제가 되었고 여러 IT 기업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큰 세상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명문대에 들어갔지만 공부보다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알고 싶어 했지만 학교에는 제대로 된 온라인 학생 명부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더 쉽게 연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 질문 하나가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2004년 하버드 기숙사의 작은 방, 친구 저스틴과 그리고 크리스와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더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버드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생 명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순식간에 가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소문이 다른 학교, 다른 대학으로 퍼져갔고 미국 전역의 대학생들이 서비스를 원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대학만의 서비스가 아니다. 하지만 성공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서버는 계속 멈췄습니다. 돈은 부족했고 개발자는 부족했고 잠잘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하버드 동문인 윙클보스 형제는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법적 문제는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그러나 마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학을 중퇴하는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정된 미래를 버리고 자신의 꿈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위험한 것은 도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요. 그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로 향했고 작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밤을 새우며 온라인 서비스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리를 잡은 마크와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작은 사무실에서 밤낮 없이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이용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페이스북은 대학생들만의 공간을 넘어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올리고 친구와 소식을 나누고 멀리 떨어진 가족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 단순한 웹사이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새로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에게 인수 제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회사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의 돈보다 더 큰 꿈을 선택했습니다. 아직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그의 인생에서 사업만큼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프리실라 첸입니다. 두 사람은 2003년 하버드 대학교 재학 시절 한 학생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의 마크는 지금처럼 세계적인 CEO가 아니라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프리실라 역시 의사의 꿈을 키우며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화려한 성공 이유가 아니라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시절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또 서로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마크는 훗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프리실라를 만난 것이다. 2012년 페이스북이 역사적인 기업 공개를 마친 직후에 두 사람은 자택 뒷마당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CEO였지만 결혼식만큼은 화려함보다 진심을 선택한 거죠. 이후 두 사람은 세 딸의 부모가 되었고 성공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의료와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메타 지분의 대부분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그에게 성공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마크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며 세계 최대의 소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이 커질수록 비판도 커져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가짜 뉴스 확산, 사회적 책임 등으로 세계 각국의 국회와 청문회에 출석해야만 했고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페이스북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한 번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2021년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며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라는 미래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모하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AI 기술 개발에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며 또 다른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지금도 세계 최고 부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의 순자산은 약 2,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1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하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돈보다 먼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연결하는 꿈, 곁을 지켜준 가족, 그리고 성공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려는 책임감입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성공 요인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문제를 발견하는 관찰력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발견했습니다. 둘째, 망설이지 않는 실행력입니다. 아이디어를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직접 만들고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셋째, 끊임없는 혁신입니다. 페이스북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인스타그램, 왓츠, 메타, 그리고 AI까지 새로운 미래에 계속 도전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현실에 머물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미래를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지나갑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 오늘 시작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언젠가는 세상까지 바꿀 수 있다고 전 믿습니다. 오늘 마크 저커버그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고
귀감이 되었다면은 네,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준아 TV는 여러분들께 힘과 용기와 에너지를 팍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힘내십시오. 여러분도 화이팅! 배준아 TV도 화이팅!